2022년 넷플릭스의 좀비 열풍을 다시 몰고 온 한국 드라마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 충격적인 생존 스릴러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두 번째로 미국 차트 1위 기록,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을 석권하며 K-좀비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1, 그 전설적인 시리즈가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아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한 과학교사의 바람에서 시작되었죠. 이병찬 선생은 공지에 몰려 극한의 공포를 느끼자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쥐로부터 추출한 호르몬을 정제하여 요나스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분노하여 반격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과는 달리 요나스 바이러스는 아들을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험용 쥐에 물려 갇혀있던 현주의 탈출로 좀비 바이러스는 단 하루 만에 학교 전체로 퍼집니다. 순간의 지옥으로 변한 캠퍼스, 친구가 괴물이 되어버린 교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 채 달려드는 괴물을 피해 도망치며 학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했죠. 병원으로 옮겨진 현주에 의해 바이러스는 학교를 벗어나 효산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좀비 바이러스에 효산시는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죠. 모든 통신이 끊기고 학교에 고립된 아이들은 구조의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리면 자신도 좀비가 된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선택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친구와 친구가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지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아이들. 내가 니들 왜 물어? 우리 남겨진 생존자들은 눈앞에서 친구들을 잃어갑니다. 감염되는 좀비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몰려드는 좀비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점점 줄어듭니다. 과연 이들은 살아서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학교 밖도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인근 도시들은 효산시 난민의 수용을 거부합니다. 시즌1은 좀비 장르의 익숙함 속에서도 생존과 윤리 사이 인간성의 경계를 파고들며 큰 충격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6월 7일 긱드위크 2021을 통해 시즌2 제작 확정을 발표했었는데요. 원래 2024년 말 공개 예정이었죠. 하지만 제작 일정이 연기되어 2025년 7월 23일 주요 캐스팅 발표 및 촬영 돌입 소식이 전해졌고 현재는 본격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26년 하반기 공개가 될 것 같네요. 아, 어떻게 기다리지? 공개된 스토리에 의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된 순간 새로운 좀비 바이러스가 출현합니다. 이번엔 요나스가 아닌 새로운 바이러스, 그리고 무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시즌1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남원조가 대학생이 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위기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즌1에서 이미 원작의 분량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시즌2의 경우 드라마 오리지널 스토리가 될 예정인데 원작 웹툰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스토리로 제작되는 시즌2 어떤 스토리 전개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검사 시기에 따라 양성이기도 하고 음성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종의 결합이나 진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돌연변이요? 이재규 감독은 시즌1이 인간들의 생존기라면 시즌2는 좀비들의 생존기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죠. 드라마 속에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재규 감독의 설명에 의하면 좀비에 물린 이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염자인 좀비가 있습니다. 좀비에 물린 희생자들은 극한 공포심을 느끼며 심정지가 오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후 바이러스만 살아서 뇌관을 조종하며 생존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게 만들죠. 말 그대로 움직이는 시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은지나 귀남 같은 이모탈이 있습니다. 은지는 좀비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귀남 인땅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인터넷에 예약된 몸 동영상이 유포되는 시간이 가까워 오자 그것을 막겠다는 생각 하나로 좀비들이 가득한 복도로 뛰쳐나갑니다. 좀비에 물리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은지의 강한 의지가 그녀를 살아있는 감염자로 만들죠. 귀남은 말 그대로 빌런입니다. 찜패거리의 일원으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며 과학선생 이병찬이 요나스 바이러스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죠. 은지의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인 은지가 또 다른 좀비 빌런이 되도록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귀남의 실제 빌런 캐릭터는 그가 좀비에 물려 감염된 뒤 죽지 않는 존재가 되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자인 이뮨. 남라와 같은 면역자가 이뮨인데 이뮨은 굉장히 강한 항체를 지니고 있어서 물려도 발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감염성이 없고 간헐적으로 배고픔이 찾아올 때만 좀비 본능이 발현합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너 말고 나 물어. 그럼 물려봐야 너처럼 되겠지 뭐. 시즌 1에서 던져진 여러 떡밥 중에서 저는 온조가 가장 궁금한데요. 분명히 온조는 1화에서 현주에게 물렸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증세가 없었고 누구도 그녀가 왜 멀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유지한 채 좀비의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남라. 마지막 장면에서 혼자 떠나며 의미심장한 뒷모습을 남겼습니다. 시즌2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때 빌런 귀남과 온조 바라기 청사는 소산시의 폭격 속에서 과연 죽었을까요? 무증상 감염자로 군의 임상 실험체가 되었던 은지도 실험실에서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병찬의 아들과 아내를 국정원이 데려가는 장면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한 것도 가장 큰 떡밥 중 하나로 남았죠. 잘 보존해서 이송해. 절대 놓치거나 손상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이재규 감독이 말한 좀비들의 생존기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떡밥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물론이고 절비들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남라와 온조가 면역자로서 인간 세계와 좀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게 되고 이들이 제외하여 새로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귀남의 재등장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가 폭발해서 살아남아 더욱 강력한 절비로 진화했다면 중호심과 파괴력은 더욱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생산을 끝까지 쫓았던 그 집요함이 이제는 새로운 능력과 함께 더욱 무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사회적 약자로 우다를 당했던 은지 역시 시즌1에서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정부의 실험실 스토리와 연결된다면 이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비인간적 실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로 승화할지 귀남처럼 인간에 대한 더욱 강한 분노로 타오를지 어느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스 바이러스는 항체가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를 변형시켜 공격 목표를 잃게 만든다. 세포가 학습하며 진화한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가 만약 인간의 의식까지 학습한다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결국 시즌2는 누가 진짜 괴물인가? 생존할 자격이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좀비들, 무증상 감염자들, 면역자와 인간들, 그리고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부까지 4개의 세력이 얽혀서 벌이는 복잡한 생존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무기화하려는 인간들의 또 다른 오류가 그려질 수도 있겠고요. 과연 악인을 포함한 모든 좀비들을 인간으로 되돌려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딜레마까지 다루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건 제 내피셜에 불과하므로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해주세요. 비록 기다림이 길어졌지만 그만큼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즌2. 제작진의 완벽을 향한 열정과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기다림.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2. 2026년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